안녕하세요. 해운대 마린시티에 있는 마린파크 상가에 있는 관리단 의장 전원진입니다. 매주 어쨌든 2주에 한 번씩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방송을 보든 아니면 지인을 통해서 한번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요. 어떤 각종 분쟁이나 어떤 집합건물 관련된 사건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떤 채무자께서 관리비가 많이 밀렸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락 오신 분이 계셔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딴 부분을 좀 떠나가지고요. 저도 관리단에 이제 의장으로 있다 보니까 지금 관리비가 이게 3년치가 밀리게 되면 채권 소멸이 되거든요. 소멸 수요가 걸려서. 그래서 관리단에 있는 의장 입장에서나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채권 추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제가 충분히 그 부분을 압니다. 안 그러면은 법적으로 관리단에 있는 관리위원회에 있는 분들의 책임이 되고 관리사무소 소장의 책임으로 지금 가기 때문에 분명히 채권 추심은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관리사무소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관리사무소에 어떻게 채권 추심을 하는가라고 하는 절차를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됩니다. 그 절차를 보면서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채무자 입장에서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잘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채무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처할지를 여러분들 좀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보통의 경우에 이렇게 아파트든 집합건물, 다시 말해 상가나 오피스텔 이런 쪽 말하는 겁니다. 이런 곳에는 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약에 보면 있죠. 3개월 보통은 연체를 기준으로 둡니다. 3개월 이상 연체가 되었을 때 한번 그 규약을 여러분들 꼭 보십시오.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은 내용 증명서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관리비가 이만큼 밀렸으니까 조속히 납부해 달라라고 하는 내용 증명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 증명서를 보고 있죠, 여러분들.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죠. 영업이 안 좋았든지 영업 사정상 상당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하게 됐을 때 그래도 있죠. 가십시오. 가셔가지고 일단은 분납을 하겠다라고 하십시오. 분납을 한다고 하시고 다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리단에 있는 지금 관리위원회나 입주민 대표 회의 있죠. 그쪽에서 여러분들이 유심히 오늘 이 방송 혹시 보시면 좀 들으셔야 될 제가 이 간곡하게 부탁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관리단에 있는 관리위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죠? 그렇죠. 입주민들이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공정하게 대신에 형평성 있게 이렇게 물론 해야 되겠지만 게다가 관리사무소가 제대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가를 관리 통제를 하는 부분이 바로 관리단에 있는 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고 입주민 대표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다면 3개월 이상 연체되었을 때 분납을 한다고 했을 때 분납 처리를 하더라도 물론 법적으로는 그래요.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연체로부터가 감액하는 것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점주하고 같이 살아가야 될 부분이 우리 공동체이기 때문에 또 입점주분들의 대변의 역할을 또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취지를 내가 봤을 때는 법적 안정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좀 사회 정의거든요. 그 속에는 약자에 대한 배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상의 전체를 봤을 때는 바로 원금에서 지금 분납할 때 해주도록 이렇게 좀 절감을 해주도록 이렇게 지금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연체료 부분이 좀 감액이 되지 않습니까? 점점점. 그런 방법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법대로 진행하는 것은 그거는 참 옳지가 않습니다. 최후 수단이 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법을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 아마 어떤 법이든 말입니다. 민법, 형법이든 뭐 공법이든 어떤 법이든 말이죠. 그리고 많이 소송을 해본 분들은 되도록이면 소송을 안 하려고 하시는 상황인 거는 충분히 저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단이나 지금 입주민 대표에서 그 점은 충분히 감안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렇게 안 해주고 원칙대로 연체료부터 진행하신다라고 하면 그럼 연체료부터 지급하는 걸로 하고 분납을 몇 개월 단위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날 내용 증명서로 뭐 이런 이유로 해서 연체료가 발생했는데 분납해서 어떻게 드리겠다. 한 번 더 내용 증명서를 발송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도 있죠. 나중에 사람 이름 모릅니다. 어떻게 또 법으로 또 진행될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채무자 여러분들은 좀 순진하게 있죠. 관리사무소를 믿고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뭐 관리사무소라고 해서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상 살아가는데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사람은 믿지는 말라고 합니다. 다만 진실을 믿어라 이렇게 좀 말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내용 증명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사실관계를 확보를 좀 해둬야 됩니다. 나중에 법적 소송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의 구제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렇게 해주시고 근데 어떤 분들은 채무자 입장에서 3개월 지났는데 그냥 무시하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관리사무소에서는 기다리다가 6개월 지나고 나면 채권 추심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내용 증명서 이제 최고서로가 최고 명령서 형태로 좀 내용 증명서가 좀 날아갈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직접 빨리 가십시오. 가셔가지고 반드시 여러분들 좀 어떤 뭐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다시 분납을 하겠다 이런 부분을 꼭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무시해 버리시고 또 가버리시면 그러면 아마 6개월 뒤에 아마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이 아마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 조치 취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채무자 여러분들. 그래야 여러분들이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는 그 지급 명령 신청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가압류를 하는 거고요. 자, 먼저 지급 명령 신청을 거쳐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좀 살펴보죠. 그러면 6개월 과정을 진행되고 난 다음에도 채무자께서 아무런 응답이라든지 뭐 분납 있는 사항이 없게 되면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법원에 가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내게 됩니다. 그 연체료하고 지금까지 관리비, 미납 관리비하고 이렇게 쭉 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여러분들 분명히 그 갈 거거든요. 그러면 답변서를 적어서 반드시 본안소속 이의가 있으시면 본안소속을 나가시면 됩니다. 물론 그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되죠. 본안소송이 들어가게 되면. 아니면 거기에서 답변서를 적으실 때 그러니까 조정을 하셔도 되고요. 거기에서 조정을 하셔도 된다고요. 근데 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중재가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렇게 채권자 측에서 있죠. 조정을 못 하겠다면 본안소송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부분에. 그래서 여러분들 최대한으로 조정을 좀 해가지고 그것을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채무자 입장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나가게 된 법으로 계속 본안소송을 나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관리단에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이렇게 소송하는 비용은 누구 비용이죠? 그 본인들 그 소장 비용을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리단에 있는 전체 잡수입이나 뭐 이런 데서 나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 개인이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뿐만 아니고 각종 변호사비도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협상을 하시라는 겁니다. 협상을 하셔가지고 마무리를 그때라도 조정을 해서 잘 마무리를 좀 지으십시오. 분납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조정에 있는 그 판사님께 여러분들의 어려운 딱한 사정을 말씀을 드리시고, 예,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정 판결이 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집으로 확정 판결문이 지금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확정 판결문이 날아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뭘 할까요? 뭘 하느냐면 그 다음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서 확정 판결이 났죠. 판결문에 확정 판결하면 그때 그 다음부터는 채권 압류 및 주심 명령 신청을 하게 됩니다. 대법원에 가보면 이런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 판결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채권 압류 및 주심 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요, 거기에는 은행은 한 5군데에서 한 6군데 넣고 보험사는 한 2개 정도 넣게 됩니다. 그러려면 민사집행법에 246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해가지고 이제 계좌가 동결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마음대로 빼고 쓰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최소 생급이 150만원까지는 채권 주심이 안 되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채권자도 주심을 못하지만 채무자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을 수 있다는 건 오해입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신경적으로 굉장히 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도록이면 좀 발생을 좀 안 하도록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6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보통 지나고 나면 그와 더불어서 하나 더 하는 것이, 그 시간이 지나서 그 지급명령서가 확정 판결 난 뒤에 또 6개월이 지나면 있죠. 또 어떤 신청을 또 하게 되느냐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라는 것을 또 하게 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보통. 물론 그분들도, 그러니까 지금 법무법원을 통해 자문을 다 거쳐가지고 보통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용카드도 정지되죠. 그러니까 은행과 보험도 정지되지만 신용카드도 지금 현재 정지가 돼버리니까 상당히 여러분들이 채무자 입장에서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는 이만저만 아니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라도 여러분들 직접 가셔가지고 분납을 하겠다 하고 다시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 사항을 충분히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협상을 통해서 마무리를 지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제가 아까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서 프로세스를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급명령 신청 먼저 그쪽에서 하고, 두 번째는 채권 압류 및 주식명령 신청을 하고, 그리고 확정 판결 났을 때 6개월 뒤에 그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이렇게 지금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 꼭 감안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사전에 해결을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지급명령 신청하지도 않고요. 그냥 이거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가혹하게 들어가는 방법인데, 연체관리비 명세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 굉장히 골치 아프게 생기죠. 최소한 그래도 지급명령 신청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는 분들이 간혹 있게 되죠. 간혹.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관리단에서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거는 상당히 관리단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 아니면 관리사무소 자체가 이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나 이런 것이 전혀 제가 볼 때는 없다라고 할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있죠. 관리단 자체에 있는 위원들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런 거를.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분들은 또 원칙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명령 신청부터 프로세스를 거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지금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좀 충분히 그 점을 좀 아시고요. 지금이라도 협상을 꼭 하시고 분납을 하겠다 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리단이나 입주민 대표회의에 계신 분들은 명심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입점주분들의 생활상의 편의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에 대해서 관리 통제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관리비를 분납한다고 했을 때도 원금에서 까주도록 되도록이면, 물론 여러분 자문 변호사라든지 다 법원에서는 연체료부터 하는 게 기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기본으로. 원래 법적으로는 그렇게 연체료부터 까는 게 맞는데, 그것도 있죠. 채권자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상관없다고요. 채권자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상관없다고. 그래서 최소한 있죠. 관리단 입장에서나 입주민 대표회에서도 그 정도는 배려를 해줘야 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런 관리비 때문에 분쟁이 있게 되면 여러분들 좀 많은 아마 이렇게 관리사무소도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들기도 하겠지만, 특히 채무자 입장에서는 더 그러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조속기 있죠. 그런 부분은 분납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이제 해결하는 방법으로 아까 관리사무소에 가서 소장도 만나고 관리단에 있는 그 의장이나 또 입주민 대표회에서 회장을 좀 만나십시오. 만나서 그 자초지행을 꼭 이야기해서 이런 것 때문에 분납을 하겠다. 그렇게 요렇게 해서 원금부터 좀 부탁드린다라고 이런 식으로 하십시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법원이 있죠.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되도록 하지 않도록 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원 수인 한도가 넘었을 때, 그러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싶을 때 한해서는 그냥 하시지 마시고 시나리오를 다 짜고 증거 자료를 미리